반갑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빵식입니다. 자, 오늘 2월 13일 토요일이고요. 여러분들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 내일 이렇게 2일만 쉬시면 또다시 월요일이 찾아옵니다.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셔서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연휴 기간이라도 푹 쉬시면서 힐링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열심히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당이 승리를 해도 사법부는 무력화가 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정권을 가지고 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삼권 분립의 원칙을 제대로 무너뜨렸다는 것을 온 국민 앞에 드러냈다는 게 그 이유로 꼽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대법원이 입법부, 행정부에 장악돼 있으면 아무리 야권이 승리를 해도 판판이 무력화됐다는 그런 사실을 이 베네수엘라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2015년 베네수엘라, 이 야권 연합인 민주연합회의 MUD가 17년 만에 총선에서 승리를 했는데 167석 중에 112석을 차지해서 대통령 탄핵 개시, 공직자 퇴출 등 이 막강한 권한을 갖는 3분의 2 의석을 아슬아슬하게 넘긴 수치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상황이 비슷하죠? 니콜라스 마두로, 많이 아시죠?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의 새 의회 출범 직전에 집권 통합사회주의당 PSUV를 움직여서 대법원 법관 32명 중에 13명을 자기 사람으로 갈아버렸어요. 참고로 베네수엘라에서는 대법관을 의회가 선출을 하고 헌법재판부도 대법원 그 속 안에 있습니다.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회를 장악해버리면 대법원 안에 있는 헌법재판소까지 손아귀에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약간은 다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베네수엘라의 집권 통합사회주의당과 매우 흡사한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원과 경찰, 정보기관, 국세청, 선거관리위원회 등 자기 편과 충신으로 채우는 것이고, 만약 임기가 정해져 있어서 해임하기가 어려우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처럼 대법원 재구성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베네수엘라의 마두로의 전임 대통령이었던 차베스가 2004년에 대법원 정원을 늘린 이래 대법원은 대통령에 반하는 그런 판결을 단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문재인 씨가 이런 짓을 해놓고 퇴임을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은 우리 쪽으로 불리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심판 매수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듯이 심판 매수는 정권의 보호막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내로남불, 법률을 차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진의 편을 감싸고 적은 복수하며 공정과 정의를 박살냄으로써 국민에게 분노와 절망과 냉소를 안긴다는 점에선 거의 살상무기와 가깝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마두로는 이 대법원의 여소야대 국회가 의결한 야권 정치인들의 사면법 등의 판판이 위헌 결정을 내렸고요. 국회가 대통령의 경제 비상사태 명령을 부결한 것도 무효로 판결을 했다는 겁니다. 관보게재 절차를 안 지켰다는 건데, 절차적 문제로 당선 무효형 원심 파기한 대한민국의 김명수 대법원하고 뭐가 틀립니까? 심지어 2017년 3월엔 의회 입법권을 박탈해서 대법원이 가져가 버렸어요. 마두로는 의회 재구성에 나섰고요. 재헌의회를 545명 전원 친마두로 의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재헌의회가 제일 처음 한 일은 마두로 정권 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총장을 해임을 해버렸어요. 이것도 역시 대한민국의 윤석열 총장을 해임하려고 온갖 짓거리를 했던 거하고 매우 흡사하다 못해 똑같아요. 재헌의회 결정에 따라서 마두로는 조기 대선을 실시해서 2018년 재선이 됐고요. 2019년 1월에는 젊은 야당 국회의장인 후안 과이도가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을 인정 못한다 라면서 과도 정부의 임시 대통령을 선언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한마디로 중국과 마찬가지로 법 위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대법원장이라는 김명수가 아주 대놓고 정권의 앞잡이라고 하는 마당에 베네수엘라나 중국 공산당하고 뭐가 틀립니까? 이 정부도 저들 나라들처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이 법 위에서 군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자, 그래서 김명수가 사퇴를 한다 하더라도 이 정권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또다시 임명할 터인데 야당에서도 지금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대법원장의 임기가 6년이잖아요. 새로운 사람을 꼽아놓으면 또 6년 동안 이 사람을 또 바꿀 수가 없어요. 큰 문제가 없는 한. 이걸 야당에서 지금 물밑에서 조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김명수 그냥 탄핵시키든지 사퇴를 시키는 게 맞는 거죠.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또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또 임명이 돼서 대법원장이 정권에 사로잡혀 있는 한 야권이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서 승리를 한다 해도 안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2022년 대선까지의 시간이면 이 대법원은 선거 구도까지 충분히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설령 야권이 정권 교체에 성공을 한다 해도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에는 문정권이 꼽아놓은 이런 재판관들이 수두룩 빽빽 할 것이라는 겁니다.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했을 때에는 추라인을 제외한 전 검사들이 법치주의를 지키면서 분연히 나서는 모습도 보여줬었습니다. 어떻게 지켜온 대한민국인데 한 줌도 안 되는 그 악스러운 이 무리에 민주주의를 강탈당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 판사들의 자존감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 정권이 영구 집권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저런 것들을 믿고 날뛰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은 이를 어쩔 수 없이 수긍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나라도 살아야겠다. 그래서 발발기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무너지는데 너희들만 살면 되니? 같이 힘을 모아서 싸워야지. 여러분, 야당이 무능력하면 우리 보수 애국 시민들이라도 용기 내서 이 나라를 꼭 지켜내야겠습니다. 저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